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 입을 열었는데요. 검찰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잖아요. 그 불기소에 무게가 두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 위원장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이것은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당장 기소를 해라 이런 뜻입니까? 검찰의 결정은 기소 아니면 불기소니까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게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나온 결론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라 이런 취지였다면 저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리고 뭐 계속 나오는 게 네. 빠르면 내주 초에 검찰이 불기소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도가. 그러면 이제 저렇게 검찰이 어떻게 하려는지 왜 모르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발 더 나가도 되는 얘기였죠. 이거는 지금 검찰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검토는 국민적 상식과 여론에 맞지 않다. 재보선 다니시면서 실제 현장 민심을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 검찰에 대해서 이 사안이 이렇게 저렇게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사실관계라든가 공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관여도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본인의 소신과 입장을 가지고 조금 더 나가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과연 본인의 어떤 판단,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는 이게 기소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까지를 생각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에 임박해 있는 재보궐선거, 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한 이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처리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대통령과의 이 독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두 분의 만남에서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이걸 봐야지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그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이 메시지를 기소의 어떤 방향을 두고 압박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기는 좀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조 위원장님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불난데 부채질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이미 뭐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그냥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 또 뭐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구체적 이 사실관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이런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가도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 힘에 대한 어떤 국민들 또 한동훈 대표 본인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하고 당내 장악력 또 정치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구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지요. 한동훈 대표의 진짜 오늘 아침의 마음.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과 정도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뭐 한동훈 대표님 생각하진 모르겠지만 여권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사과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 대해서 명분이 더 쌓이는 시기 되고 네. 그건 분명히 악법이 맞는데 네. 특검이 진행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더 곤란해질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그렇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소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지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뭐 수사심의를 돌려가지고 절차를 더 담보하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설득력이 있게끔 되면 불기소로 가도 되겠으나 지금 거기까지 지금 메이킹이 됐느냐. 지금 언론 보도로는 사실 불기소로 가닥이 잡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어떤 것이 그런 결론을 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드러나고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은 사실 9개 혐의 플러스 알파 사실 김건희 여사를 잡겠다라는 명목으로 그냥 위헌성이 있는 거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탈표가 생겼다는 것이 진영에 굉장히 불리한 건 맞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맞고 국민들도 아 저게 맞구나라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사과를 해도 안 통할 것이고 결국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시점의 문제지 특검이 통과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수사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특검이라면 지금 차라리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정권에도 그렇고 더 유리하고 더 낫지 않겠느냐. 국민에게도 더 설득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은 여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그것이 최선의 길은 아니지만 아무튼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강경한 태도로 정면 돌파에 나서자 당내 반발이 없을 수가 없지요.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좀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라는 지적까지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부인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독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당정이 분열이 되면은 어떻게 결과는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멀리 내다봐라. 그럼 두 분이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손해인 거예요. 예, 조기현 위원장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귀국과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뭐 독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고 날짜를 잡는 건지 또는 그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어쨌든 지금 중대 기로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명태균, 뭐 김대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향후 이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미루던 독대를 대통령실에서 제안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과연 이제 지금 당면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 문제 등이 직접 의제로 올라갈 것이냐, 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납득할 만한 어떤 조치 이런 부분까지 두 분이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나오는 얘기는 실제 단순하게 사과하는 수준을 뭐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으로 이제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나아간 어떤 조치까지 사전에 협의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실제 할 수 있다고 하면 대선 때 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시면서 밝혔던 것처럼 내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도, 그리고 일선에서 실제 관여라든가 외부 활동을 완벽하게 자제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언론에서 일부 지적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법적 조치까지 과감하게 수용하는 모양새는 절대 합의되기는 어렵겠죠. 과연 그래서 일정 정도 이 회동 자체가 성사된 것, 그리고 두 분이 당면한 이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까지는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까지 합의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박 의원님, 대통령과 독대는 대통령 쪽에서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후반부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만난다면 그 만남으로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 주도권이 좀 역전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용산에서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한동훈 대표를 좀 일종의 정치적인 고립을 네. 만들어가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당내에서도 흔들고 용산에서도 흔들고 이런 모양새였는데 네.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 커지면서 오히려 지금 명태균 리스크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사실 용산의 입장만을 오로지 방어하거나 따라가기는 여권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처럼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이 대중적으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국면에서 봐도 어떤 그 각도로 봐도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 독대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핵심은 뭐 만나는 거는 대통령실 측에서 받아줬다라고 하더라도 이 만남의 목적이 동상이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제 만났을 때 쓴소리를 좀 할 거 아니에요. 네. 김건희 여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목적이 김건희 여사의 행동 변화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상의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네. 아니 야권이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여당이 좀 방어를 해달라라는 방어 논리를 좀 강요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안 만나느니만 못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결국에 저는 핵심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보입니다.